2019년 1월 17일 선고 2018-24349 판결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6년 9월 21일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전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갑은 2017년 4월 28일 위 전서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7년 10월 19일 4청구 취지 및 청구 아닌 변경 신청서를 통해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임을 밝혔다. 을은 전서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서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시효 중단에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가?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최근에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청구, 소제기, 즉 청구, 소제기 이 건에 관해서 여러 건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대상 판결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시효에 있어서 10년 즈음이 되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이런 상황에서 소멸 사유를 들어서 피고 측이 상대방 측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론 종결 후의 사유라면 가능하다라는 게 앞에서 있었던 판례인데 기존의 법리를 이어받는데 특이한 것은 이미 10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을 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효가 10년이 지나버렸으면 그 재차 소송을 내는 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 10년 즈음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으면서 한번 시효를 중단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낸 건데 지나버렸으면 이거는 다시 내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의 쟁점이 처음 하나 나타난 판례입니다. 결론만 말한다면 이 경우에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10년이 지났으니까 부적법 각하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신소 내지는 재소를 제기할 이 소의 이익서 다시 소송을 내는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미. 그런데 이 대상 판결은 본안 판단,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 있어서 후소가 전소 확정 판결이 있은 뒤 10년이 지나서 제기되었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면 안 되고 채무자인 즉 상대방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라는 게 대상 판결의 입장입니다. 1심에서 직권으로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인 원심도 그 1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대상 판결에서는 잘못이다 그것은. 다만 시효 완성 본안까지 들어가서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분립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즉 지금 원심 1심은 각하를 했는데 지금 대상 판결인 상고심에서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니까 이 경우에 항소한 측의 불이익 변경으로 가니까 즉 소각하가 기각보다 비교했을 때 불이익 여부를 따져봤을 때 기각이 더 불이익한 거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결은 일단 확정 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재차 소송을 내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종전의 판례가 계속해서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소송을 내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비춰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임박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효 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시 재차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효 중단을 위한 이러한 후소는 그 실질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라는 게 종전부터의 판례 법리입니다. 다만 전소에 확정된 판결 전소의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판력에 있어서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등과 같은 채권 소멸 사유는 후소의 심리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에서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이는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채권 소멸 사유 하나인 시효 완성도 마찬가지다 라는 법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 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시효 중단을 위한 그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는 제소 내지 청구에 있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사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10년이 지나버렸으면 사실은 시효 중단 10년 지나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라는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즉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이런 법리를 펼쳤습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면 제1심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효 중단을 구할 이익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없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를 했고, 항소한 원고의 항소가 원심, 항소심에서 1심이 유지되면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상고를 한 것입니다. 상고심인 대상 판결은 전소 확정 판결이 있은 뒤 보통은 이제 10년에 막 임박할 즈음에 시효 중단 때문에 제소를 하면 크게 소의 이익이 있는 것, 이게 종전부터의 판례 법리입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10년이 지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상 판결에서는 이 소를 부적법 각하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해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부적법 각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적법 각하시킨 이 1심과 항소심 원심에 대해서 잘못이다. 피고가 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결국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사안입니다. 기각될 것이 분명하지만, 다만 기각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게 부적법 각하보다 기각되는 게
원고만이 상고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대로 대상 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 본안 판단에 앞서서 선순위 심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에 비춰볼 때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거 아닌가. 결국 소송 요건이 본안 판단의 선순위로 심사된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게 타당하고, 대상 판결같이 본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의 그런 점에서 의문 내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버렸으면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적법 각하하는 게 맞지 이것을 본안 판단으로 끌고 들어가서 기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문 내지는 비판입니다.